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아 기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와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세금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말 그대로 토지,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등을 사서 또 파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종을 말하는데요. 일반 사업소득세 신고와는 좀 다르게 신고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토지 등을 매매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행해야 되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비교과세라고 해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특례라고 해서 비교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즉,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을 건설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공급할 때 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구분해 둬야 될 것은 토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이제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새로운 주택을 건축, 판매하는 업종은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해서 건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주택의 구입과 주택을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 주택, 지어져 있는 주택을 사서 판다라고 했을 때는 또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는 날까지 그 부동산 매매 차익, 양도 차익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해 5월 달에 그 매매 차익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 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그 양도가액, 그러니까 매매한 가액, 매출액이죠.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치면 그 매출액의 합계액이 15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돼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는 경우의 세액과 비교해서 산출된 세액으로 그중에 큰 금액으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낼 때는 업종 코드를 조금 잘못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동산 중개업이나 혹은 부동산 감정평가하는 그 업종 코드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업종 코드는 703011부터 703024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이제 일정 금액 매출이 미만이 되면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데 보통 80%에서 85% 정도. 단순경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을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80%에서 이제 85%의 비용을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출액이 높아지게 되면 장부를 반드시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전제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매입을 하고 만약에 하루 만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사서 1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50%라는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억의 상가를 매입해서 1억 2천에 팔았다. 그럼 2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경우에 매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55%, 그러니까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일반 세율은 6%에서 42%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중과가 적용되는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외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9.13 대책, 8.27 대책 등과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의 혜택이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있습니다. 동일한 상가를 매입해서 파는 경우에 이게 그냥 개인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서 내는 경우에는 세금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단타를 노리시는 경우가 많죠. 경매든 공매든 그리고 혹은 매비든 어떤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을 사서 빠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예쁘게 만드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게 되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도배나 장판 그리고 화장실, 욕실 수리 등과 같은 그런 비용들은 대부분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나 차량 유지비, 교통비 등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요. 2월 결손금을 10년간 2월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매매나 그리고 임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대출 부분이 이제 개인인 경우보다는 사업자를 내게 되면 대출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혜택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고액 연봉자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인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시작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그냥 무조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면 유리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들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이제 부가세가 면세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것이 유리한데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즉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들을 매매한다. 중대형 주택들을 주로 거래하는 그런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는 순간 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개인으로 있을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100제곱미터의 40평대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3억의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팔 때 부가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3억이면 3천만 원입니다. 사실 경매로 낙찰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매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리하게 매매가액을 낮춰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가세가 붙어버리는 순간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분들과 경쟁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85제곱미터가 초과를 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이면 부가세가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 사업자 등록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가? 물론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놓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법에서는 일단 예시적인 규정을 말씀드리면 1과세기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부가세는 1년이 이제 부가세법상 과세기간 두 개로 쪼개지는데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거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각각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은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과세기간 1월과 6월 그리고 7월과 12월 이때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매하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매매하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간주 매매 사업자가 돼버리면 나중에 부가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중대형 주택들을 주로 거래하셨던 분들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나중에 가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가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세금에서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래한 금액이 한 10억이다. 10%면 1억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거래해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년 이내의 것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무서에서는 지금 2018년이죠. 2018년도 말인데 2013년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들을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분들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의 것들은 자진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자진해서 신고하고 가산세를 어느 정도 감면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매매한 주택과 상가 등이 있다면 주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1회 이상,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고요. 이것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이런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보게 되면 사실 판단 사항이거든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횟수에 미달하더라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액 연봉자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고액 연봉자 분들이세요. 본인이 이제 많이 남으시니까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의 사교에는 이 부동산 매매업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을 얻는 경우는 뭐 그냥 뭐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본연의 그 사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임대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찌됐든 매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본격적으로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매매 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쁩니다. 임장하고 매매하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물건들을 빨리 사서 팔아야 되니까 물건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회사 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사교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한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 또 고액 연봉자분들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해서 과세가 되는데 반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양도차익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김희원에게 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